음식으로 인해 암이 걸려 사망하는 원인이 30%될 정도로 높은데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췌장과 대장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 드물었던 암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췌장과 대장을 위해 피해야 할 식습관과 췌장과 대장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과 대장을 위해 피해야 할 식습관. 첫 번째, 구워 먹는 고기. 구웠을 때 발암물질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기를 구울 때 고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직화구이로 굽거나 아주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연구에 따르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를 고온에서 자주 구워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 위암, 췌장암과 같은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기를 자주 먹는 분들은 조리 방법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운 고기의 높은 포화 지방 함량입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포화 지방은 우리의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죠. 고기를 구울 때 지방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구운 고기를 자주 먹으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구운 고기보다는 기름을 줄여 조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평생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워 먹기보단 삶아 먹거나 너무 고온에서 구웠하게 해서 먹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당분 섭취. 사실 당분이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알 텐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당분이 높은 음식들과 염분이 많은 음식들을 포기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당의 섭취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은 항상 그 이상의 당분 섭취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췌장이라 무리한 일을 하다간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분 또한 사실 완전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요즘 제로 슈가 상품이 많아졌고 전보단 성분 표기가 잘 되어 있어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습관이 되니 음료 먹기 전에 당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료나 과자라도 제가 생각하는 일정량 이상의 당이 들어갔다면 그 음식을 완전 다 먹진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어란 생각으로 먹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췌장과 대장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은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사실 규칙적인 식사가 좋다고 들어봤는데 지키기도 힘들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 않나요? 몸에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저녁을 항상 7시에 먹어봤다면 몸은 7시가 됐을 때 식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6시에 먹거나 8시에 먹는다면 몸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죠. 몸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은 여러 가지 많은데 제 생각엔 가장 그나마 지키기 편한 게 식사 시간 지키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은 식사 시간이 동일할 확률이 높고 저녁 시간대가 좀 변동될 확률이 높은데요. 정말 매일 저녁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보다 약속이 없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지켜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거짓 배고픔이 없어져 야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꼭 배고파야 야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번 먹을 걸 한 번으로만 줄여도 큰 게 아닐까요? 완벽하게 식습관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 정도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사실 채소를 많이 먹어라는 소리이긴 합니다. 정말 지겨울 거예요, 이 말.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걸 어쩌겠어요. 채소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채소를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고기를 조금 줄이고 채식을 먹는다면 몸이 훨씬 가볍게 생활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를 하란 소리도 좋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함부로 채식주의를 하라고 권하진 않는 게 고기에서 주는 것들을 채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채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기를 아예 끊고 채식하면 몸이 좋아진다더라 생각해서 도전하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다면 충분히 공부 후 점점 고기를 줄여가며 시도를 해보세요. 영양소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에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쉽지 않다, 그죠?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거라도 속 시원하게 먹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먹는 거 마저 덜 먹고 신경 써야 된다니, 저 또한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 저절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절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피하고 조금은 더 먹자 정도로만 실천해 주세요. 사실 이것도 안 한다면 건강해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피하고 조금은 더 챙겨 먹긴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식습관으로 평소에 몸을 관리하고 거기에 영양분을 넣어준다면 정말 그 효과는 더 좋을 텐데요. 식습관으로만 몸이 치료되거나 한다기보단 예방을 할 수 있고 확률을 줄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에 말씀드렸던 식습관을 가진 채 고용량 비타민C를 먹어줍니다. 비타민C 정말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땐 비타민은 그냥 비타민C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봐서 트렌드 지난 그저 비타민이라 생각을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비타민들만 챙겨 먹었는데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 치료 중 하나가 고용량 비타민C 치료라고 합니다. 고용량으로 했을 때 암세포 독성 효과를 가지는 비타민체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먹는 비타민C로 암세포를 없앤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약으로 섭취해야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보다 보통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약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흡수율도 중요한데요. 흡수율까지 생각하여 비타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괜히 비타민C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췌장암은 통증을 느꼈을 땐 이미 손쓰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은데요. 그렇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타민C를 검색하면 또 엄청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될 텐데요. 드시고 계신 비타민C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비타민C 구매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자의 말자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여 덜 아프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는 분과 같이 췌장, 대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